지금은 이제 그 음악극을 보통 어떻게 연습해 가는가 하는 연습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그 연습 과정을 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표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좀 편하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교육 현장에서 보면 매우 시간을 그렇게 길게 활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분들은 뭐 한 5회나 6회를 통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고, 또 어느 부분은 또 10회, 12회, 15회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간이 허락하는 안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갈 수 있을까는 아마 좀 연구를 하시고 이것을 적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연습 과정을 좀 따져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왔습니다. 크게 처음에는 이제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 과정의 본질적인 연습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그리고 사후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요 세 부분은 아마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준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어떤 작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작품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몇 명이 할 것인가?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가? 또 그렇다면 그런 작품이 어떤 작품이 있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보면 인원 때문에 주제와는 관계없이 작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시간적인 허락 또는 공간적인 한계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물론 예산상의 한계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종합했을 때 어떤 작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런 한계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음악극을 시작을 해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습 과정은 이제 제가 보면 1단계로 대본 읽기. 대본 읽기도 이제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2회, 3회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좀 장시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단계로는 역할 정하기. 이렇게 나눴고요. 3단계로 동선 만들기. 그리고 4단계로 리허설, 5단계로 이제 발표, 공연이 되겠죠. 이렇게 아마 이런 5단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공연화 시키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사후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졌고, 과연 이 공연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공연을 통해서 어떤 이 공동체 작업에 있어서의 그 효과가 있었다. 또는 이 인물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인물과 만나서 어떤 영향력을 받았다. 뭐 이런 정도의 사후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단계를 좀 이렇게 차분히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준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연장은 어느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연습실은 또 어느 정도의 연습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출연진이 몇 명이고,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작품 선택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인원에 맞는, 또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인원에 맞게 이렇게 썼습니다. 인원에 맞는이라는 것은 그 인원에 맞는 작품이 있으면 상당히 좋죠.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한 7분, 8분 공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쩌면 뭐 신데렐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신데렐라 어느 부분 해도 7분, 8분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춘향전을 한다. 7분, 8분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작품 선택이 가장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래 들어와서 이런 그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좀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많이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인원에 맞게는 아마 이것은 그 지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좀 많이 아이디어를 내서 인원에 맞게 그 한 장면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3명밖에 안 나오는데 출연진은 6명이다. 그럴 때 과연 이 세 대사를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가? 아니면 더블 캐스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6명이 다 출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 대사들을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좀 고민을 하시면 좀 그런 그 다양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인원에 맞는이 아니라 인원에 맞게 그걸 좀 구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연을 하고 나는 대사 2마디 했어. 뭐 나는 뭐 1마디 했어. 나는 나무였어. 대사가 없었어. 이런 사람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교육 연극이니만큼 균등하게 연기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좀 상처를 받지 않고 나도 이 연극의 주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대본 정리를 하시고 그런 가능성들을 찾아주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팀 플레이를 하게 하자. 예를 들어 축구로 보시면 상대편 12명, 우리 12명입니다. 11명, 11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팀만 해도 11명이 다 같이 무대 운동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은 저쪽에 있지만 나는 노는 사람이 아니죠. 수비 이제 조금 있으면 저쪽에서 공 넘어오면 수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나가지 말고 어쩜 무대에서 옆에 앉아 있건 서 있건 같이 출연하건 나무가 됐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게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은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뭐 축구도 너무나 그 이제 전략까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애가 수비수기 때문에 억울해 이런 분들은 이제 없거든요. 그 대신 벤치에 앉아 있어 이건 좀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 있는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 하여튼 무대에서 주인공이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좀 움직여낼 수 있고 공은 저쪽에 있더라도 늘 준비하고 있고 참여하는 그러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좀 해주시면 매우 유익한 그러한 음악극을 만드는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습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본 읽기, 역할 정하기, 동선 만들기, 리허설, 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역할 정하기부터 먼저 하는데 역할을 정해야 대본을 읽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할부터 정하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난 주인공이 아니야. 난 안 해. 저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서 뭐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우리가 같은 팀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그라운드에서 같이 뛴다. 라는 개념이 생긴 다음에 역할 나누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그 역할로 인한 어려움 또는 반목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놔 봤습니다.